할아버지 냄새나서 싫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저 놀려요. 민준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손에 든 생일 선물 상자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오며 겪은 그 어떤 고통보다도 손자의 이 한마디가 더 깊이 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 차 한잔 하시면서 들으시나요?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늘 건강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 영감 또 왔네. 냄새 때문에 장사 안 되겠어. 빨리 안 가나 손님들 다 도망가겠어. 새벽 6시 반 중앙시장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는 낡은 회색 점퍼를 입고 천천히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매 걸음마다 발에서 욱신거리는 통증이 올라왔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사람들의 눈빛이었습니다. 야채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재빨리 코를 막았습니다. 옆에 서 있던 단골 손님도 인상을 찌푸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철수는 못 본 척했습니다. 이미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5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혼자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습니다. 당뇨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발에 생긴 작은 상처는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덧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발을 제대로 씻기도 힘들었습니다. 허리를 숙이면 숨이 차올랐고 시력도 나빠져 상처 부위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약국에서 산 연고를 바르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점점 더 벌어졌고 진물이 흘렀습니다. 양말은 금방 젖었고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두려웠습니다. 병원에 가려면 돈이 들었고 혼자 사는 그에게 그 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과일 가게를 지나쳤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손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할아버지 요즘 냄새가 더 심해진 것 같아. 혼자 사시나 봐. 철수의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습니다. 손에 든 장바구니가 천근만근처럼 무거웠습니다. 오늘은 우유 한 팩과 식빵 한 봉지만 사면 됐습니다. 빨리 사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날 때 주인 아저씨가 노골적으로 코를 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귓가가 화끈거렸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트에 들어가 빠르게 우유와 식빵을 집어들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는 길, 한 젊은 엄마가 아이의 손을 꽉 잡고 철수를 피해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엄마 왜? 라고 묻자 엄마는 쉿하며 아이를 데리고 멀리 갔습니다. 철수는 계산을 마치고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골목길은 쓸쓸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 길을 아내와 함께 걸었습니다. 아내는 철수의 팔짱을 끼고 시장에서 산 물건들을 자랑하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좁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철수도 알았습니다. 이 냄새가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라는 것을. 하지만 무기력했습니다. 씻으려 해도 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고 양말을 갈아 신어도 금방 또 젖었습니다. 냉장고에 우유를 넣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손자 민준이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7살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민준이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민준이가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오는 걸 좋아했습니다. 함께 딱지치기도 하고
로봇 장난감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1년 전부터 민준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준이가 요즘 학원이 많아서요. 주말에도 시간이 없대요. 하지만 철수는 알았습니다. 진짜 이유를. 냄새 때문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민준이가 왔을 때 아이가 코를 찡그리며 창문을 열었던 게 기억났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토요일이 민준이 생일인데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철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안 오셔도 돼요라는 말이 가슴을 후볐습니다. 오지 말라는 뜻이 아닐까요? 하지만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손자 생일은 꼭 가야 했습니다. 선물도 준비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철수의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외로웠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아내는 철수를 깨끗하게 관리해줬습니다. 발도 씻겨주고 양말도 갈아주고 약도 챙겨줬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철수는 일찍 일어나 씻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몸을 닦았습니다.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손자에게 부끄럽지 않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습니다. 백화점에 들러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로봇 장난감을 샀습니다. 포장도 예쁘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물 상자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할까? 안아줄까?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야. 생일 축하한다. 하지만 민준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이는 재빨리 코를 막았습니다.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철수는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민준이가 좋아하는 로봇이야. 받아봐. 그때였습니다. 민준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냄새나서 싫어요. 학교에서 애들이 저 놀려요. 민준이는 그대로 방으로 뛰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선물 상자가 떨렸습니다. 안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민준이가 요즘 예민해서. 괜찮다. 내가 미안하구나. 철수는 선물을 아들에게 건네고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냄새나서 싫어요. 손자의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미안했습니다. 민준이한테도 아들한테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세상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골목길을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철수는 비틀거렸습니다.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간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숙인의 국수집. 철수는 간신히 그 가게 앞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그대로 가게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안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뛰어나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정미숙이었습니다. 국수집 사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철수를 부축해 가게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잠깐만요, 물 드릴게요. 정미숙은 찬물 한 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습니다. 물을 마시고 나니 조금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수가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정미숙은 의자를 가져다 앉히고 철수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할아버지, 얼굴이 안 좋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잠깐. 어지러워서. 철수는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숙이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좀 쉬다 가세요. 급하신 일 있으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급한 일 같은 건 없었습니다. 돌아갈 곳은 텅 빈 원룸뿐이었습니다. 정미숙은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을 끓여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기운 나실 거예요. 철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오랜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정미숙은 아무 말 없이 철수를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국수를 다 먹고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죠? 괜찮아요.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거예요. 철수는 미안했지만 고맙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어서려는데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미숙이 조용히 다가와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손자가 했던 말들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자가 저한테 냄새난다고. 싫대요. 철수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미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실례지만 발 좀 봐도 될까요? 철수는 당황했습니다. 정미숙이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했거든요. 혹시 다치신 데 있으신가 싶어서요.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숙은 조심스럽게 철수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양말도 벗겼습니다. 순간 정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철수의 발은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발가락 사이와 발 뒤꿈치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진물이 흘렀고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당뇨발이에요. 병원 안 가시면 큰일 나요. 정미숙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제 늙어서 다 소용없어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정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손주 얼굴이라도 보고 싶으시면 제 말 들으세요. 이거 방치하시면 발 절단할 수도 있어요. 철수는 깜짝 놀라 정미숙을 쳐다봤습니다. 정미숙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아버지, 포기하시면 안 돼요. 철수는 정미숙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도 이렇게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도 없고 걱정 마세요. 보건소 가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자를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정말 나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않으시면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미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내일부터 매일 아침 여기 오세요. 제가 챙겨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정미숙은 철수의 발에 깨끗한 거즈를 대주고 양말을 신겼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 9시에 여기로 오세요. 같이 보건소 갈 거예요. 철수는 여러 번 고맙다고 인사하고 국수집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잠을 설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절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철수는 국수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정미숙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벌써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정미숙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철수가 차를 마시는 동안 정미숙은 준비를 했습니다.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자, 가실까요? 둘은 함께 보건소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정미숙은 철수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건소에 도착했습니다. 정미숙은 접수를 도와주고 진료실까지 함께 갔습니다. 간호사가 철수의 발을 보고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군요. 혈당 체크는 하고 계세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간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거 방치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셔야 해요. 간호사는 철수의 발을 소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끔했지만 철수는 꾹 참았습니다. 소독이 끝나자 간호사가 드레싱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매일 이렇게 소독하고 깨끗한 거즈로 감싸세요. 양말도 매일 갈아 신으시고요. 정미숙이 옆에서 꼼꼼히 메모했습니다. 간호사가 당뇨 관리 교육 자료도 주었습니다. 혈당 체크도 꼭 하세요. 여기 무료로 혈당 체크 받을 수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오세요. 진료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정미숙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서도 관리해야 해요. 매일 샤워하시고 깨끗한 양말 신으셔야 해요. 철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양말이 별로 없어서요. 그리고 빨래도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양말이랑 속옷 챙겨오세요. 제가 빨아드릴게요. 그럴 순 없습니다. 너무 폐가. 괜찮아요. 어차피 저도 빨래하는데 조금 더 하면 되죠. 철수는 감동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줄 이유가 없는데 정미숙은 진심으로 도와주려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미숙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맙긴요. 당연한 거죠.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날부터 철수의 일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국수집에 가서 정미숙과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미숙은 당뇨에 좋은 음식들로 식단을 짜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 갔습니다. 혈당을 체크하고 발 상태를 확인받았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이지만 상처가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하루하루가 기대됐습니다. 정미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구였고 가족 같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철수의 발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진물이 멎었고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많이 줄었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깨끗한 양말을 신었습니다.
정미숙이 빨아준 옷들은 보송보송하고 좋은 냄새가 났습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깨끗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국수집에서 먹는 식사도 달라졌습니다. 정미숙은 현미밥, 나물, 생선 같은 건강한 음식들을 차려줬습니다. 처음엔 싱거워서 적응이 안 됐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시장 약국 김상철 사장님도 도움을 줬습니다. 철수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철수가 약국에 들렀을 때 김상철이 슬쩍 당뇨약 한 통을 건넸습니다. 철수 형님, 이거 드세요. 제 거 남은 거예요. 철수는 사양했지만 김상철이 우겼습니다. 형님, 우리 몇 년 친구인데요. 이거 하나 못 드려요? 철수는 고맙다며 약을 받았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야채 가게를 지나갈 때였습니다. 아줌마가 옆 손님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냄새나네. 혼자 사시니까 관리가 안 되나 봐.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직도 냄새가 나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국수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미숙이 철수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일 있으세요? 철수는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했습니다. 아직도 냄새가 나나 봐요. 시장 사람들이. 정미숙은 철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철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냄새 거의 안 나요. 처음이랑 비교하면 천지 차이예요. 그런가요? 물론이죠. 사람들은 예전 기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꾸준히 하세요. 정미숙의 말에 철수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맞았습니다. 2주 만에 모든 게 변할 순 없었습니다. 꾸준히 하면 됐습니다. 그날 밤 철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핏기가 돌았고 눈빛도 살아있었습니다. 머리도 깔끔하게 빗었습니다. 철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철수의 발 상처는 거의 다 나았습니다. 보건소 간호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거의 완치예요. 철수는 뿌듯했습니다. 정미숙 덕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국수집에서 함께 아침을 먹고 발 관리도 도와받았습니다. 혈당도 많이 안정됐습니다. 무엇보다 냄새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시장에 가도 이제 사람들이 피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철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건강해 보이세요. 철수는 부끄럽지만 기뻤습니다. 드디어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아버지다.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저기, 민준이 생일 파티 때 못 갔었잖니. 미안해서. 이번 주말에 민준이 보러 가도 될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아버지. 토요일 오후에 오세요. 그래, 고맙다. 민준이한테 잘 말해줘. 전화를 끊고 철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냄새도 안 나고 깨끗했습니다. 민준이가 좋아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철수는 시장에 나가 새 신발을 샀습니다. 깔끔한 운동화였습니다. 손자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단정한 모습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철수는 새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발에 딱 맞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내일 이걸 신고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발이 조금 아팠습니다. 신발을 벗어보니 발가락 옆에 빨갛게 자국이 났습니다. 새 신발이라 조금 뻑뻑했나 봅니다. 괜찮겠지. 철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아침 상황은 달랐습니다. 일어나서 발을 보니 물집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꽤 큰 물집이었습니다. 게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치료했던 부위가 다시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아, 철수는 절망했습니다. 물집을 건드리니 아팠습니다. 양말을 신으니 더 아팠습니다. 신발은 도저히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민준이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철수는 낡은 슬리퍼를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걷는데 발이 욱신거렸습니다. 몇 걸음 걷지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상처에서 다시 진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양말이 젖었습니다. 냄새도 다시 났습니다. 철수는 주저앉았습니다. 한 달 동안 쌓아온 모든 게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새 신발 하나 때문에 모든 게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민준아. 할아버지가 오늘 못 갈 것 같다. 미안하다. 네. 왜요? 발이 좀 아파서 다음에 갈게. 아, 네. 아버지 몸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또 못 갔습니다. 또 민준이를 실망시켰습니다. 점심때가 됐지만 국수집에 갈 수 없었습니다. 이 꼴로 어떻게 정미숙을 만나겠습니까? 한 달 동안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이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자 정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안 오셨네요.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좀, 무슨 일 있으세요? 제가 갈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솔직히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철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발이 다시 나빠졌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 갈게요. 주소 보내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할아버지, 주소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갈게요. 정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철수는 어쩔 수 없이 주소를 문자로 보냈습니다.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미숙이었습니다. 손에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문 열어주세요. 철수는 부끄러웠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정미숙이 들어왔습니다. 방을 둘러보더니 재빨리 창문을 열었습니다. 발 좀 봐도 될까요?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발을 내밀었습니다. 정미숙은 조심스럽게 양말을 벗겼습니다. 상처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새 신발 신으셨어요? 네. 손자 만나러 가려고. 아이고, 할아버지. 당뇨 있으신 분은 새 신발 조심하셔야 해요. 정미숙은 가방에서 소독약과 거즈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상처를 소독하고 드레싱을 해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지만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시 난 안 돼요. 포기할래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한 달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오늘 손자 만나기로 했는데 못 갔어요. 또 실망시켰어요. 정미숙은 아무 말 없이 철수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렇게 포기하실 거예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하지만
내일 저랑 다시 보건소 가요. 그리고 이번엔 더 철저히 할 거예요. 할아버지, 손주 얼굴 보고 싶으시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포기하면 안 돼요. 다시 시작해요. 정미숙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철수는 그 눈빛을 보며 조금씩 힘을 냈습니다. 다음 날 정미숙은 철수를 데리고 보건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진료실이 아닌 의사 상담실로 갔습니다. 의사는 철수의 발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물집과 재발한 상처를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셔야 해요. 의사는 처방전을 써줬습니다. 항생제 연고와 소독약, 그리고 당뇨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소독하시고요. 절대 새 신발 신지 마세요. 부드러운 신발만 신으셔야 합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왔습니다. 정미숙이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제가 매일 할아버지 댁에 갈게요. 아니요, 그럴 순 없어요. 할아버지, 혼자서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미숙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정미숙은 매일 철수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국수집 문을 닫고 오후 7시쯤이면 어김없이 왔습니다. 첫날 정미숙은 커다란 대야와 소금 한 봉지를 가져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부터 조격하실 거예요. 정미숙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죽염을 넣었습니다. 하얀 소금이 물에 녹으며 우윳빛이 됐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하셨어요. 청결 유지에 도움돼요. 철수는 발을 물에 담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소금물이 상처에 스며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습니다. 30분 동안 조격을 했습니다. 정미숙은 그동안 철수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젊었을 때 이야기, 아내와의 추억, 손자 이야기. 철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조격이 끝나고 정미숙은 철수의 발을 깨끗한 수건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처방한 항생제 연고를 발라주고 깨끗한 거즈로 감쌌습니다. 이제 양말 신으시면 돼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올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정미숙이 가방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말린 양파 껍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아세요? 양파 껍질? 네. 이거 물에 끓여서 차처럼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더니 괜찮대요. 정미숙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양파 껍질을 넣었습니다. 보글보글 끓더니 물이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드세요. 당뇨에도 좋대요. 철수는 양파 껍질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했습니다. 쓰지 않았습니다. 맛있네요. 그쵸? 우리 어머니도 이거 드시고 건강해지셨어요.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정미숙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매일 조격을 도와주고 상처를 소독해줬습니다. 양파 껍질차도 끓여줬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처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진물이 멎었고 빨갛던 부기도 가라앉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물집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새살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건소에 갔을 때 간호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상처가 거의 다 나았어요. 철수는 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정미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열심히 하셨어요.
아니에요. 미숙 씨 덕분이에요. 간호사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잘 관리하셨네요. 이 정도면 완치라고 봐도 돼요. 철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절망했는데 이제 거의 다 나았습니다. 병원 치료와 정미숙의 헌신적인 도움, 그리고 철수 자신의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가 말했습니다. 미숙 씨,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할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건강해지시는 게 제일 기쁜 일이에요. 철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 상처는 완치됐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매일 아침 정미숙과 함께 운동을 했습니다. 시장 주변을 30분씩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외모였습니다. 철수는 매일 샤워를 했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예전처럼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야채 가게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철수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 할아버지, 완전 다른 사람 같으세요. 철수는 부끄럽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요즘 뭐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건강 관리 좀 했습니다. 대단하세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아주머니는 싱싱한 상추 한 단을 덤으로 챙겨줬습니다.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추를 피해서 쌌을 텐데. 과일 가게에 들렀습니다. 주인 아저씨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건강해 보이시네요. 얼굴에 핏기 도시고. 고맙습니다. 사과 좀 드세요. 당뇨에 좋아요. 주인은 싱싱한 사과를 골라 봉지에 담아줬습니다. 철수는 감사했습니다. 사람들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국수집에 돌아왔습니다. 정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장 많이 보셨네요? 네, 다들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럼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달라지셨는데요. 정미숙은 따뜻한 국수를 끓여줬습니다. 철수는 국수를 먹으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 이제 손주 만나러 가도 될까요? 정미숙이 젓가락을 놓고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가세요. 민준이가 얼마나 좋아할지 몰라요. 그런데 또 실망시키면 어쩌죠? 할아버지, 자신감 가지세요. 할아버지 정말 멋지게 변하셨어요. 철수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나다. 다음 주 토요일에 민준이 보러 가도 될까? 네, 아버지. 민준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손자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철수는 더욱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매일 샤워하고 옷을 깨끗이 입었습니다. 머리도 이발소에 가서 단정하게 깎았습니다. 정미숙도 도와줬습니다. 할아버지, 이 셔츠 입으세요. 잘 어울려요. 민준이가 좋아할까요? 물론이죠. 민준이가 깜짝 놀랄 거예요.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철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철수는 깨끗한 셔츠와 정돈된 바지를 입었습니다. 이발소에서 새로 깎은 머리는 단정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예전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 손에는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레고 세트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새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편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15층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땡그랑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철수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준아, 할아버지야.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가와 냄새를 맡았습니다. 철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민준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안 냄새나요. 민준이가 철수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철수는 손자를 꽉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 좋은 냄새 나요. 비누 냄새 나요. 민준이가 깔깔 웃었습니다. 철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이 감촉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요? 민준아, 할아버지가 미안했어. 그동안 할아버지가 아파서.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건강해지셨잖아요. 민준이는 해맑게 웃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철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안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응, 좀 관리를 했다.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했어요.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다. 내 잘못 아니야. 철수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아들도 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철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할아버지, 제 방 와보세요. 로봇 장난감 많아요. 철수는 손자의 손을 꼭 잡고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신나서 장난감들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봐요. 로봇이 변신해요. 우와, 대단한데?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둘은 바닥에 앉아 함께 놀았습니다. 예전처럼, 1년 전처럼, 아니, 그때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민준이가 철수에게 폭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매주 올 수 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매주 올게. 약속이에요. 약속이다. 철수는 손자의 작은 새끼손가락을 자신의 새끼손가락에 걸었습니다. 도장 찍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며느리가 차려준 식사는 따뜻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찾아뵐게요. 아니다,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신경 못 써드려서 죄송했어요.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아버지가 스스로를 포기했던 거지. 이제 다시 시작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별이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 손주도 다시 만났어. 걱정하지 마. 철수는 속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철수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정미숙과 함께 시장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30분 걷기가 이제는 1시간으로 늘었습니다. 국수집은 철수의 제2의 집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들러 건강한 아침을 먹고 정미숙과 담소를 나눴습니다. 다른 단골 손님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시장 사람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야채 가게 아줌마는 철수를 볼 때마다 싱싱한 채소를 덤으로 챙겨줬습니다. 할아버지, 건강 비결이 뭐예요? 저도 좀 알려주세요. 매일 걷고 건강하게 먹고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됩니다. 과일 가게 주인도 철수를 보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고맙습니다. 철수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 모두가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이순덕 할머니가 국수집에 찾아왔습니다. 철수 씨, 저도 당뇨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요? 철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정미숙도 함께 도왔습니다. 할머니, 보건소 가세요.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일 관리가 중요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순덕 할머니는 고마워했습니다. 철수 씨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 철수는 다른 독거노인들을 도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미숙의 제안으로 보건소에서 건강도우미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철수는 보건소에 갔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도 예전엔 냄새가 나서 사람들이 피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니까 나아졌어요. 철수의 이야기를 듣는 노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병원 치료 꼭 받으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꾸준히 관리하면 나아져요. 철수는 자신이 배운 족요법, 양파 껍질차 같은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물론 의사의 지도 아래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도 철수를 신뢰했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찾으셨어요. 철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토요일마다 민준이가 철수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아들 내외가 함께 왔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국수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는 정미숙을 국수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정미숙은 민준이를 손주처럼 예뻐했습니다. 민준아, 국수 맛있니? 네, 진짜 맛있어요.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끓여줄게. 식탁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철수는 이 순간이 꿈만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철수는 집에서 양파 껍질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산책 가실래요? 좋지요. 둘은 함께 시장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정상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봤습니다. 미숙 씨, 정말 고마워요. 미숙 씨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정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더 고마워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삶도 의미 있어졌어요. 의미요? 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 줄 몰랐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알게 됐어요. 철수는 정미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삽시다. 네, 할아버지. 둘은 웃으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철수는 보건소에서 새로운 노인을 만났습니다. 혼자 사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발에 상처가 있었고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철수는 그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도 예전엔 할아버지처럼 힘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력하니까 나아졌어요.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철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나도 나아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철수는 그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녁 국수집에서 정미숙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도 와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아닌데도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다며 아빠와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상 받았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 대단한데?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민준이는 상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효행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도와드린 게 감동적이었대요. 철수는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식탁 주위에 세 세대가 모여 앉았습니다. 철수, 정미숙, 아들, 며느리, 민준이. 5사람은 함께 국수를 먹으며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절망했던 그날, 국수집 앞에서 쓰러졌던 그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정미숙을 만나서 다행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내서 다행이었습니다. 철수는 조용히 감사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자신을 도와준 정미숙에게, 다시 돌아온 가족에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